미래 애리조나주 내륙의 건조한 모하비 사막의 높은 지대에 위치한 손시에는 축구장 1,400개의 크기의 부지에 4,000대가 넘는 퇴역한 미군 군용기가 가득합니다. 모두 아실 겁니다. 모하비 사막에 자리한 퇴역 항공기 보관소의 환경은 적은 강수량과 알칼리성 토양 높은 해발 고도로 기체의 부식과 손상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지역적 특징을 이용해 퇴역한 비행기들의 저장소입니다. 미국의 우방국들은 원한다면, 그리고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이곳에 군용기를 사가기도 하고 이곳에 군용기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는 극히 드문입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미국과 관계가 좋을 때 이곳에 보관 중이던 F-16 전투기를 샀고 정비를 미국에 맡기면서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미국에 의한 유지 보수가 미루어지며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중전을 했습니다. 인도에 미그 21을 추락했는데 파키스탄이 어떤 비행기를 사용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는 UF-16을 사용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중국과 공동 생산한 JF-17 썬더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16과 외형상으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오랜 기간 동안 주요 부분의 밀봉만 한 채 관리되지 않고 모래바람에 방치되어 있었던 비행기들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도 퇴역한 항공기들이라 주로 필요한 부품을 빼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부품들은 빼고 동체만 구입해서 화폐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물이라도 구형이기는 하지만 전자장비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 나라에나 팔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지만 항공정비 능력이 없는 국가가 설사 구입한다고 해도 유지 보수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단종된 부품은 부르는 게 가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의 오만함을 모르는 방산업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싼 가격에 구입했다가 기본 정비 가격이 구입 가격보다 훨씬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은 둘째치고 수십 년 동안 사용하고 퇴역한 다음에 사막에 보관한 항공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이런 퇴역기를 구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유튜브 채널 24H 밀리터리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성능 개량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개조는 완성기 자체 생산에 버금가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내부 공간 변형에 따른 무게 중심 유지와 주요 부분 교체 등을 거쳐야 하는데 오히려 새로 제작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정도 고난도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능 개량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 정밀한 분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소량 개량, 일반 폭 개량 등을 정해야 합니다. 단기존의 구형 관측 장비는 대부분 폐기 처분하고 신형 장비로 구축하게 되는데 이 역시 동체에 맞게 부분 개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최고의 기술력과 국산화만이 추가 경비를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최상의 군용기를 제작할 수 있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이곳에서 들여온 기체를 잘 운영하면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사용 중인 P3 시계식의 초계기가 이곳에 보관된 기체를 가져와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예입니다. 2010년 진행한 대장 초계기 P3C의 성능 개량 사업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록히드 마틴의 필수리 18대를 보유 운용하고 있었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초계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1987년 도입가로 따져도 대당 3,600만 달러 4천억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심하던 한국은 미 해군이 25년간 사용한 뒤 애리조나주의 퇴역 항공기 보관소에서 폐기 항공기로 14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퇴역필 수리비 구입 의사를 미국에 타전했습니다. 미국은 반색하면서도 성능 개량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이 들어갈 것으로 보면서 저렴한 가격의 개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당 100억 안 드는 비용으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총 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에서 대당 600억 원을 투입해 P3 시계의 모델로 최신 장비를 포함한 기체 완전 개조로 성능 개량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P3 해상 초계기는 100인승 민간용 여객기인 로키드 288 일렉트라를 군용 버전으로 개조한 것으로 통신, 항법 장비, 음향 장비, 전술 컴퓨터, 각 장비 간 전술 정보 교환 체계 및 이륙 중량 증가에 따른 구조 보강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며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한국형 해상 초계기인 P3 18대를 추가해 작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및 군 관계자는 해군에 인도된 P3의 시대에는 동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새로 장착해 새 것과 같다. 또 최신 장비를 탑재해 성능 면에서도 최고 수준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당 4천억 원짜리를 거의 700억 원 정도를 들여 대잠 초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미국 로키드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로키드의 동체에 대한 기술 자문이 있었지만 적은 비용으로 성능 개량을 할 수 있는 기술력과 능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한다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해군은 P3 18대, P3 시계의 8대 등 모두 16대의 해상 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00남한 넓이의 5배에 이르는 30만 제곱킬로미터의 작전 해역에 대한 상시 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다의 유령 잠수함을 잡는 잠수함 킬러로 알려져 있지만 임무와 능력은 잠수함을 잡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전 해역에 대한 광역 초계와 대수상함전은 물론 조기 경보와 정보 수집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대장 초계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25일 언론과 유튜브에는 지난 3월 말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해상 초계기가 한미 독수리 연습 해상 훈련을 감시하던 러시아 잠수함을 78시간의 추격 끝에 물 위로 부상시켜 항복을 받았다는 보도가 뜨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작전 상황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썼습니다. 지난달 말 동해상에서 한미 독수리 연습 해상 훈련을 감시하던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을 발견한 우리 해군은 P3 시기 최신형 해상 초계기를 즉각 출동시켜 문제의 잠수함과 집요한 추격전을 펼쳤다. 해상 초계기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교대로 출동했다. 이렇게 1년여도 8시간 동안 추격해만 사흘을 넘길로 잠수함이 결국 물 위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이 부상한 것은 사실상의 항복을 의미한다. 우리 군이 잠재적 적국의 잠수함을 추격해 부상까지 시킨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후 우리 해군은 이번 사건 직후 킬러급 잠수함이 소속돼 있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이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으며 러태평양 함대는 이례적으로 해당 잠수함이 한미 훈련 정보 수집을 위해 출동한 사실을 시인하는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까지 등장시키고 취임까지 했다는 전쟁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자 해군은 서둘러 일부 매체의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이뤘습니다. 미군 정보국이 우리나라 해군에 의해 훈련 현장 인근에 러시아 잠수함이 항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졌습니다. 훈련을 앞둔 시점이라 동선이 겹쳐 우발적인 사고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미군의 연락을 받은 해군은 러시아 잠수함의 통신으로 오후 훈련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해군의 공식 해명입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부상한 것은 우리나라 해군과의 교신 이후이지만 알려진 바와 달리 78시간의 추격전 같은 것은 없었다. 러시아 잠수함이 부상한 건 사실이지만 항복의 의미가 아니라 훈련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는 일종의 프렌들리 표시로 보면 된다. 특별한 것 없는 통상적인 조치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러시아 잠수함은 국제법에 따라 무해 통항권이 적용되는 지점을 항행했다.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오히려 추격, 항복 등 적개에게만 쓰이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졸지에 러시아가 적대 국가가 돼 한국 해군 입장으로서 난감하다고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이 사건을 찾아보면 지금도 정정 없이 그대로 있고 최근에도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키드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개조를
우리 기술력으로 퇴역 항공기를 신형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한국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